전영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국으로 오는 길 여기저기 봄빛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 어두운 곳에 곳곳 이 봄빛깔이 그득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영책 변호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살기 바쁜 터에 정치판의 싸움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데다 정치인들이 정쟁에 신물이 나서 냉소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정치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걸 안다면 귀찮더라도 정치란 것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4월 1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기초공천 폐지를 철회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들어간 야당이 경선룰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안철수 공동대표 쪽에 힘이 실리는 경선룰을 두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는 어제 벌어졌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룰 갈등의 한가운데 있었던 김진표 의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통합야당이 새 프레임을 짜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지개 선대위도 꾸렸습니다. 이번 기초공천 폐지를 철회하면서 외관적으로는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조경태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7구 계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3부에서 죽은 아이의 친언니를 변호한 황수철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영책의 출발 새 아침 출발합니다.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해서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요 뉴스를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문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각각입니다. 예. 우선 말로만 민생, 국회에서 묶인 민생 법안들. 요즘 임시국회 거의 개점 휴업 상태죠. 그렇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비난 피하려 언론 공작. 이 국정원 관련 내용이고요. 비리 고발 현상금 건디 제보하자 회유한 한국도로공사. 또 경찰 폭행 영장 기각 성남지청 검사 감찰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엄마가 암에 걸렸습니다. 여성암 환자의 이 삼중고 상황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여성암 환자 3중고 이건 뭐 기획 기사인데 오늘 아침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물가 상승계 역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이 힘들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네, 어제 한국은행이요.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 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이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저소득 고령 가구의 가구 균등 물가지수, 이 새롭게 개발한 그런 지수 모양입니다. 2011년, 2012년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도 연평균 0.3 내지 0.7%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다는 거고요. 또 연령 그룹별로 이 기간 중에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 최대 2.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물가 상승기에 저소득층, 고연령층의 물가 부담이 총량 지표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경제 주체 간의 체감 물가 편차도 크다. 이런 얘기죠. 예, 물가가 오르는 것이 저소득층의 고통을 주는 건 사실인데 네. 예, 이 정도인 줄은 저도 잘 몰랐네요. 예,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 어느 정도 연령대가 가장 힘들다는 겁니까? 네. 대체로 소득 하위 50% 가구의 물가 상승률이 중상위 소득계층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고요. 예. 연령대로는 60대, 70대
고령 가구주 그룹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도 궁금하실 텐데요. 농축수산물 역시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세,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였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 품목별 물가가 사실 문제죠. 이 서민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 통계 수치가 낮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가구 균등 물가 지수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지수를 산출해서 적용을 이제 했는데요. 예. 통계청 소비자 물가는 이제 전체 지출액 기준으로 품목별 가중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부과해서 이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출 규모가 큰 고소득 가구의 물가 수준이 더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이번 보고서에서 내놨습니다. 예, 지금 통계청이 현재 산정하고 있는 방식 이게 그럼 계속된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현행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481개 품목별 물가 지수를 이제 산출을 하고 각 품목이 도시가계의 총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그 지출액 가중 지수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큰 가구 물가 수준이 더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이게 더 적합하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 가구별로 또 계층별로는 이게 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결국 서민 물가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요사이 서민 물가 많이 오른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계란값 비상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소비량이 230개 정도입니다. 예. 국민식품이죠, 대표적인. 그런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여파로 해서 이 살처분되는 산란계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이 종란까지 대량 폐기가 되고 있어서 이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데요. 문제는 이게 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이미 이제 한 550여만 마리 정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이 살처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산란계를 늘리더라도 이 녀석들이 크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통상 한 6개월은 걸린다는 거죠. 네. 예, 지금 뭐 턱난이 18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요사이 또 가격이 어떻게 또 변동이 되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살집은 지금 또 이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 1,000여만 마리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고요. 이제 조만간 1,200만 마리도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하동군에서 3,500여 마리 이제 긴급 살처분했고 고창군에서도 지난 12일에 3만 1,000여 수 정도 살처분을 했거든요. 이게 좀 금액도 엄청납니다. 보상액 예상 액수만 하더라도 1,320억 예. 원이고요. 재산 전체 규모, 피해 규모도 한 3천여 원 좀 넘은 그런 상황. 근데 끝도 보이질 않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네요. 예. 지난번에는 언론에서 좀 떠들어주기는 했는데 요사이 AI에 대해서 별로 떠들지도 않고 예. 무관심한 상태죠. 농림부 장관이 아마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기초공천 폐지 문제로 내분을 겪다가 퇴로를 열고 공천으로 따랐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파이름을 냈습니다. 이 광역단체장 후보는 현역 단체장이 있는 서울, 인천, 강원과 충남북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10곳은 확정되었는데요. 남은 7곳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광주가 반발이 컸습니다. 5대5 통합정신을 핑계로 안철수 공동대표 쪽 후보를 위한 경선을 아니냐 이런 반발이죠. 깊어진 갈등이 과연 진화될 수 있을까요? 어젯밤 가까스로 봉합된 경기도지사 경선 갈등 그 한가운데 있었던 김진표 의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다. 네.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뭐 그나마 이제 일단 갈등이 일단락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처음서부터 당원 의사를 묻지 않기로 한 것도 사실은 당원들한테는 참 미안한 것이고 양보했던 거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는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경기도에서만 절반의 표본을 휴대전화 여론조사로 고르기로 한 것도 휴대전화가 이게 주소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제가 양보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하고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본래 김상곤 후보가 주장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당신이 제일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4월 4일 날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자꾸 여론조사 지지율이 특정 후보 쪽에서 떨어지니까 김상곤 후보 쪽에서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그것을 덕허덩 또 예. 경기 도중에 경선 룰을 최고회의가 바꿔버려서 생겼던 갈등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어제 연령별 투표율로 예. 고정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제 주장을 발령했습니다만은 그 경우에도 또 상대적으로 20, 30대 젊은층 투표율이 높았던 2012년 대선 투표율을 적용함으로써 예. 김상곤 후보에게 또 조금 유리하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걸 대승적 차원에서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길을 쫓아서 통합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양보해라. 예. 바보처럼 자신을 버려야만 이긴다.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선 룰이 안철수 공동대표 인사 챙기기라는 그런 이제 그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당을 창당하다 보니까 예.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들과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신뢰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인데 큰 틀을 최고위원회가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4개의 룰 틀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를 지역별로 정하고 예. 또 당선관위가 이제 시행세칙을 정해서 다 결정이 되면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중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이게 이제 이 창당 과정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예.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이 늘 병폐로 계보 계파 정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정치 세력도 특히 새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새롭게 된 정당이고 새 정치 세력이면 계파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안철수 대표가 여러 차례 우리 민주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민주당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런 정신에 따라서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룰은 공론조사 50%, 여론조사 50%로 하기로 했지만 이게 네. 경선룰들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공론조사 100% 하는 곳도 있고요. 또 네. 여론조사 100% 하는 곳도 있고 또 과거 민주당 룰처럼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하는 곳도 있고. 그건 이제 후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정치 그 연합 쪽 후보가 있는 곳은 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섞어서 적용하거나 또는 여론조사만 100% 하거나 그건 예.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후보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통합이 되었으면 뭐 과거의 민주당원이었다 아니다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실 당원이 원칙은 전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두 개의 정당이 완전한 정당으로 독립되어 있다가 통합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한쪽은 당원 명부도 없거든요. 예. 새정치연합 쪽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 새정치연합의 당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원 의사는 반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제 생각은, 정말 반대입니다. 이게 통합을 했으면 당원에게 당연히 다 물으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원칙은 맞는 말씀입니다. 네. 어쨌든 여론조사 방식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여론조사 우선 대상에 당 지지 여부를 가리지 않다가 네. 이 이제 김상곤 후보 쪽의 의견을 받아서 새누리당 지지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후보 경선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지만 그것을 여론조사에서 확인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역선택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예. 경기도 유권자가 950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여론조사 샘플은 2,000명이거든요. 예. 이게 2,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1, 2분의 전화 통화로 뽑는 의견을 묻는데 어떻게 역선택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역선택을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근 열흘 동안 제가 여론조사 1등인데 역선택을 한다면은 저를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 새로운 기준 4월 4일 날 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계속 빠지니까 어떻게든지 유리하게 바꿔보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당에서 잘못 받아들인 게 잘못이었죠. 하지만 또 바꾸고 했을 때 이를 당의 신뢰를 생각해서 제가 대안을 따로 냈고 그것을 이제 이 연령별 투표율로 보정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요.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은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선과 가장 유사한 선거 환경을 만들어서 경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누구를 배제하고 제외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외국도 안 그러고 새누리당도 일체 배제하지 않고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연령별 보정을 이제 주장을 하시고 그 안이 받아들여졌는데 네네. 이 김상곤 후보에게 가장 지지가 높은 연령대가 20, 30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엔 그랬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무상버스라든가 이런 경선 룰에 대한 잘못된 주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 30대에서도 제가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 이 본선 연령별 투표율로 보장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선은 본선과 똑같은 선거 환경에서 해야만 되는데 여론조사 한 사람이 실제 투표장에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실제 연령별 투표율로 보정을 해야만 실제 투표 결과와 근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것이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이다. 예. 그래서 2008년도 우리 당의 총선할 때 2008년도에 연령별 투표율로 전국에서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들 중에서는 이건 아주 다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게 이해시키기가 힘듭니다. 연령별 투표율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떻든 지금 5대5 그 합당 정신 이것 네. 때문에 지분 나누기 아니냐. 네, 이런 네. 이제 비판이 당 내외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 점을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합당하는 과정에서 창당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5대5로 해야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거대 신민당과 꼬마 민주당이 작은 꼬마 민주당이 할 때도 합당 과정까지는 당연히 5대5로 해야죠. 예. 그러나 합당이 되고 나면 창당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공정한 경선에 의해서 후보를 뽑아야지 5대5로 했다가 본선에 가서 다 떨어질 텐데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없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당장 지금 경기도 이 광역단체장 그리고 또 광주 광역시 광역단체장 네. 이 5대5 정신에 어긋난다. 그 정신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예. 혼돈했다고 생각합니다. 창당 전에 예.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고위를 구성하고 할 때는 5대5로 해야죠. 예. 그러나 공직선거의 후보는 국민이 뽑는데 국민이 볼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공천해야 당선이 되지. 당내에서 집안잔치 하듯이 뽑아갖고 다 떨어뜨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어떻든 참 본선에 오르기가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상곤 원혜영 두 후보에 비해서 우리 네. 김진표 의원님께서 남경필 정병국 여당 후보들에 대해 더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경기도가 지금 엄청나게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바탄나서 IMF 이후 첫 감액 추경을 했던 그런 형편입니다. 예. 이래서 민생 경제가 경기도가 특별히 어려운데 이 경기도의 경제 어려움 위기를 극복해낼 그 정책적 행정적 역량을 갖춘 준비된 경제도지사라는 점, 그 점이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도 앞서간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 규모도 1250만이나 되고 도시 농어촌 접경지역 엄청난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하나의 통합된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려면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이 필요한데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장 최고위원을 지낸 제가 다른 점에서 그런 국정 경험 점에서도 앞서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저는 이 준비된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해서 일자리, 교통, 복지, 여성, 재정 문제, 남북 문제 각가지에 관해서 자세한 공약을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거쳐가면서 매니페스토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에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여야를 막론하고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상곤 후보가 무상버스 공약을 이제 제시했는데, 네. 그리고 원혜영 후보는 버스 공영제 주장했고요. 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버스 준공영제 주장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버스 문제는 공공성은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예. 완전 민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준공영제를 안 거치고는 공영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조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서울의 박원순 시장, 인천의 성영기 시장도 버스 공영제는 지금으로서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이 주장을 하니까 이제는 두 후보 다 단계적 접근하겠다니까 사실은 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버스 문제는 공공성과 예. 지방정부가 맡아갖고 세금 부담만 늘렸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니까 공공성과 예, 효율성을 잘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잘 예. 개선하는 그런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경기도민들은 이 시테크를 원합니다. 출퇴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좀 지하철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요. 네네. 야당이 내놓은 약속 정치, 거짓 정치 프레임이 깨졌습니다. 이 본선에 네. 오르신다면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치는 이미지로 할 수 있지만 경기도지사는 실천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난 20년간 경기도를 위해서 저는 파주 LG 디스플레이를 경제부총리 때 중국으로 예. 가기로 된 것을 파주에다 인가해줬다든지 또 수원비행장 이전법을 대표 발의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경기고등법원 설치법, 가정법원 설치법도 통과시켰다는 그런 성적표와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으로 경기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기도정을 혁신할 실천 계획표를 제시해서 그것을 통해서 도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그런 점에서는 예. 어떤 후보보다도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었습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마시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Show me what you got.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50초 넘었습니다. 예,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답게 주요 도심이나 간선도로 위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동작대로는 동작대교 방면 남태령고개에서 경문고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외곽 과천 쪽으로도 남태령고개에서 남태령 지하차도까지는 시속 2-30km 미만입니다. 언주로 성수 방면 내곡터널부터 구룡터널 지나 개포지하도 북단부터 구룡초교까지는 이미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도 긴 구간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우선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마포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광진교 이전부터 지금 한남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동작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도 서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가는 길입니다. 행주대교부터 지금 한강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이후로 동작대교부터 반포대교 구간 다시 한남대교 부터 올림픽대교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가선도로는 거의 도심 쪽으로 전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노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외곽 의정부 가는 길도 녹천교부터 상계교까지는 시속 20km 미만입니다. 교차하는 북부가선도로는 지금 묵동 나들목 중심으로 양 방면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교통정보 김미랑 캐스터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여행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4명 수수료면 얼마가 더 이익인데요.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생각이었기에 6개월 내 이용 고객 중 76%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사로 참 좋은 여행을 뽑아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참 좋은 여행. 대한민국 직판여행사 참 좋은 여행. 올레 고객님은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광대역 LTE가 다 됩니다. 올레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으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다 되는 광대역 LTE 올레. KT와 S사 전국 서비스 중.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에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이 이달 초 금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그 이외에도 이 식민지 강제 병합 등 과거사를 상당 부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죠. 지난 4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기술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시민단체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연대 측이 밝혔습니다. 예컨대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 조선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의 반대를 강제로 눌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내년부터 사용될 이 검정 통과본에는 빠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출판서 교과서의 경우에도요.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강요한 이른바 황국 신민화 교육 관련 내용이라든가 또 조선인들의 독립선언문 발표 등 저항 내용이 이번 검정 통과본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출판사들이 검정 통과를 위해서 한일 과거사 관련 기술을 아베 신조 정권의 성향에 맞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등 왜곡이 훨씬 심해진 이번 일본의 검정 교과서는 오는 6월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군위안부와 관련해서 망언을 내놓아 논란이 됐던 일본 공영방송 NHK 회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사죄했죠. 모미 가스토 일본 NHK 회장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NHK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죄했습니다. 모미 회장은 13일 오전 사전 녹화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회장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을 가리지 못한 채 발언한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시청자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미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군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도 있었다는 식의 망언을 늘어놓았다가 물의가 빚어지자 개인적인 견해라고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당론을 철회하고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내부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선 후보들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룰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웠던 거짓정치, 약속정치라는 틀이 깨진 때문이죠. 오늘은 야당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내 민주계와 안철수계, 더 나아가서 친노와 비노 간의 화합도 이번 지방선거 승패의 한 원인이 될 듯합니다. 당내에서 평소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조경태 최고위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폐지 당론을 철회한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 의원님뿐 아니라 일선 후보들 가운데 예컨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극도의 실망감을 표시했는데 이 조 의원님께서 참 나쁜 정당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까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당의 간판을 내르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새정치라고 하면은 국민을 믿고 가는 정치를 저는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당은 국민을 믿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한번 약속을 어겼고 또 우리가 신당을 만들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약속을 어긴 한 사안을 가지고 더 많은 약속을 했고 또 더 많은 약속을 어긴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런 점이 참으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재결정 과정이 친노계 승리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 당장 문재인 의원이 지방선거 전 이제 1선에 나섰고요. 토요일에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남산길까지 함께 걷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런 친노계 부상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앞으로 그 친노라는 단어는 예.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당내에 그 패권화된 그 일부 패권족 또는 패권 세력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미 역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친노라는 단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 이번 공천을 하는 걸로 결정나는 데 대해서 그러한 일부 그 패권 세력들, 패권족들은 이 한호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조 의원님께서 과거 통합 과정에서 이 친노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친노 정부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말씀까지 하시는데 통합 이후에 그런 문제점은 어느 정도로 해결된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도 친노고요. 그래서 그렇죠. 친노라는 말을 저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름만 파는 세력들을 저는 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신은 개성하지 않고 이름만 파는 세력을 지칭했고,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굳이 어떤 신당에 합류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취지로서 그러한 일부 패권 세력들이 신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본 거고요. 또한 종북에 대해서는 이석기 문제와 같이 그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 역시도 저는 신당에 참여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신당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생각이 다른 세력들이 와서 좀 분탕질을 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신당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세력들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신념에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공천이 문제인데요. 이 야당은 지금 개혁 공천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모든 정당이 공천할 때마다 개혁 공천한다고 하니까 그 말의 진위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어떻든 이 합당 정신은 5대5 정신이어서 기존 현역 이 단체장을 빼고 이제 한 7곳 정도가 남았는데 당장 그 공천 룰로 반발이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미 우리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개혁 공천이라는 그런 표현 용어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가 좀 퇴색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전략 공천이라는 표현이 더 이제 적절해져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5대5 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그 공천 룰을 가지고 이제 저는 제대로 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이 전략공천 아니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윤장현 후보를 위한 전략공천 아니냐, 이런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강주 경선 부분은 오늘도 어떤 여러 가지 좀 약간 시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줄 세우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줄 서기, 이게 어떤 지지 선언을 어제 하셨더라고요. 저는 매우 이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줄 세우기를 하니까 줄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어쨌든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은 특히 국회의원들이 엄정한 중립성을 지금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경선 룰도 정해지지 않았고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다른 타 경쟁 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주 경선 부분은 기본적 원칙인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경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민주당계와 안철수 신당 세력도 융합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아까 친노계라고 이제 얘기하지 말자 이러지만 친노계와 비노계의 융합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 무지개 선대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런 융합을 해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려놓는 연습들이 정치권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력이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오만함과 독선이 정치권에 많이 만연해 있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먼저 내려놓는 연습,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고 너무 지나친 욕심들을 부리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좀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지개 선대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그러한 정신을 잘 살린다면은 저는 조화로운 그런 선대위원회 어떤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짓 정치대 약속 정치 이 프레임은 이제 깨졌는데 앞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너무 대입시키지 말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로 저는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이 이번에 지방 일꾼으로 뽑히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아직도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곤욕스러운 대목인데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상대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게 뭔지 우리가 상대가 안 한다 해가지고 우리도 상대방을 혹시나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정치라 함은 국민을 믿고 가는 정치고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정신을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좀 더 뼈아픈 좀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현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근 북한 무인기가 다시 정쟁거리가 되는데요. 이 정청래 의원이 북한 수행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불구진 겁니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폭침 때도 북한 수행을 부인했다면서 청와대를 찍은 무인기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조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우리 정부의 발표를 저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 제기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것이 의혹 부풀기식의 접근 방식이라면은 저는 특히 국회의원은 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요. 이 야당 통합해도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께서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저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정당을 바라보고 있다 이래 봅니다. 따라서 남 탓을 우리가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할 부분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은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이리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렌딩을 해봐요. 요래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Love you. 서울우유.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